안녕하세요. 작가 나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팔리는 시나리오 시즌2 성공하는 시나리오의 법칙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간 시나리오에 오시면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서 시나리오에 대한 스터디가 진행되고 있고요. 3개월 만에 시나리오를 한 편 쓰는 프로그램을 저와 함께 진행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월간 시나리오에 오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저와 꼭 소통하지 않더라도 나는 3개월 동안 12주 안에 시나리오를 써보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12주의 기적 일기장에 서로 함께 응원하면서 자신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하루하루 보내시는데 도움 받으시길 바랄게요. 오늘 함께할 부분은 출연진 캐스팅이라는 설정으로 캐릭터를 점검하는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스타용 기획영화를 여러분이 하고 계신다면은 어떤 스타들이 해야 할 행동과 하지 않은 행동을 규정한 불분율을 어기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한대요. 시나리오 작가 윌리엄 골드먼이 내린 스타와 배우에 대한 정의를 인용해 보겠대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스타는 그 스타가 동일한 역할을 거듭 맡더라도 그 스타가 출연하는 영화를 보고 싶어하는 관객들을 확보한 사람이래요. 그들은 관객들이 입장료를 내고서라도 보고 싶어하는 캐릭터의 매력적인 페르소나를 갈고 닦은 사람이에요. 배우는 그 배우가 다양한 역할을 설득력 있게 연기하는 모습을 관객들이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래요. 예를 들어 해리슨 포드는 모범적인 성인 남자를 연기하기 이전에 몇 년 동안 용감하고 현명한 캐릭터를 연기했고, 로버트 레드포드는 자신의 역량을 약간 상회하는 난국에 처했을 때 의연하게 대처하지만 싸움을 피할 수 없을 때는 투쟁에 나서는 보기보다는 영리하지만 현명하지 않은 그런 장년의 인기 좋은 남자 역할을 수십 년 동안 연기했대요. 이와는 대조적으로 더스틴 호프먼이나 로버트 드니로, 로버트 듀발 같은 배우들은 거의 매번 다른, 때로는 파격적으로 다른 캐릭터들을 연기하기도 한대요. 각각의 스타들이 나름의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요. 여기 몇 가지 일관된 특징이 있대요. 예를 들면 스타가 연기하는 캐릭터는 절대로 패배하지 않아야 한대요. 그들이 죽을지언정 무릎을 꿇지는 않아요. 그들의 캐릭터는 추잡할 수는 있지만 그런 캐릭터는 스스로 구원을 받게 돼요. 나쁜 짓을 할 수는 있지만 비열한 짓은 하지 않아요. 캐릭터에 일관성을 부여하는 방법 중 하나가 시나리오에 쓴 다음에 캐스팅을 해보는 거래요. 일단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 캐릭터의 이름을 배우 이름으로 하시면 절대 안 돼요. 배우 이름으로 캐릭터 이름을 하는 순간 여러분의 시나리오는 진지하게 읽혀지기보다는 굉장히 아마추어적이고 이미 피식피식 코드숨이 나오는 시나리오로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이 시나리오에 어떤 선택한 스타를 캐스팅하겠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캐릭터를 점검하시되 여러분의 캐릭터를 그렇게 정했다고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그 캐릭터 이름을 조정석 조정석 이병헌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굉장한 여러분이 시나리오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시는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마저도 자기 이름이 적힌 시나리오를 본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피식피식 웃음이 나올 거예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라는 느낌이 우리가 들잖아요. 다른 생각을 하게 되니까 여기서 말하는 법칙들은 그렇게 상상을 해보고 캐릭터를 점검하라는 거지 여러분의 캐릭터에 그 이름을 부여하라는 건 아니라는 것을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자, 일단 여러분이 선택한 스타가 여러분이 지필한 배역을 연기하는 모습을 상상하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래요. 여러분이 선택한 스타라면은 결코 연기하지 않은 행동과 대사를 썼다는 것을 종종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쓴 장면을 수정해야 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분이 캐스팅하겠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 사람이 흔히 해왔던 어떤 것들을 떠올리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진 않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맡았던 캐릭터가 이런 식의 못난 행동은 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난 그것을 넣지 않아야 돼라는 식을 거꾸로 생각하기는 안 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할 스타라면 결코 하지 않을 대사와 행동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캐릭터가 적절한 배우를 캐스팅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래요. 예를 들면 이 해리슨 포드가 출연하는 스페이스 오페라를 쓴 적이 있대요. 이 작가가. 주인공은 추잡한 경찰이었는데 타고난 정의감 때문에 더 나은 제의도 뿌리치고 자살이나 다름없는 선택인 반란군의 편에 서게 되는 연약한 남자였대요. 우리는 그 캐릭터를 어떤 식으로 다뤄야 될지 몰랐대요. 어쩐 일인지 대사도 무척 감성적으로 쓰였는데요. 이제 와서 돌아보면 해리슨 포드는 추잡하거나 연약한 역할은 결코 연기한 적이 없대요. 악한을 맡아도 연약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해당 배역을 커트 러셀로 다시 캐스팅하면서 문제는 해결되게 됐지만 커트 러셀의 페르소나는 좀 어두운 편이기 때문에요. 호감이 가는 배우기 하지만 모든 순간에 제깍 믿음이 가는 그때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약간 다시 커트 러셀을 두고 시나리오를 수정하기 시작하니까 대사가 어떻게 바뀌기 시작했냐면 스스로 생명력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캐릭터가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캐릭터를 마음먹은 대로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생각했을 때요. 여러분의 행동에 그리고 이런 방법을 쓸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행동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어떤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를 어떤 캐릭터로 한번 넣어보래요. 여러분의 친구나 숙적을 캐스팅해서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시나리오 읽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어떤 인물을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를 썼는지 절대로 말하면 안 돼요. 시나리오에 담긴 대사가 스스로 말하게끔 그렇게 한번 조율을 해보래요. 시나리오를 제대로 썼다면 그 시나리오를 통해서 누구나 이 역은 그분이 하시지 않을까? 그 배우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떠오르게 될 거래요. 여러분 영화의 출연지를 머릿속에 캐스팅해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만 시나리오를 주라는 뜻이 아니에요. 독창성을 출연지를 캐스팅하는 것은 하나의 기술적인 측면을 보완하는 건데요. 어떤 일관성 없는 행동을 하는 캐릭터가 만들어져 있거나 어떤 유명 배우나 스타들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법한 그런 평범하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는 캐릭터로 적혀 있을 때 내 캐릭터를 일관성을 가지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거예요. 이 책의 저자는 얘기해요. 생각하기 일상적인 기술을 거쳐서 위대한 예술에 도달하는 것이 날 것 그대로 직감을 거쳐서 위대한 예술로 도달하는 것보다는 훨씬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시나리오를 일관성 가진 멋진 캐릭터로 포장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한번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피카소는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법을 창안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회화 방식을 먼저 배웠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캐릭터는 고유의 캐릭터야. 그러니까 누구가 떠오르거나 누구가 흔히 해왔던 방법을 취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독특하게 쓰겠어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렇게 해서 직감으로써 만들어낸 캐릭터가 우리가 이런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낸 캐릭터보다 훨씬 좋아지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과 연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작법서에 있는 내용들은 거의 직관에서 벗어나서 어떤 공식을 통해서 일정 수준까지 시나리오의 퀄리티를 올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작법서에 나온 순서대로 해보라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100% 따라서 시나리오 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하다 보면은 새로운 자기만의 방법으로 다시 돌아가 있어요. 자기가 능숙하게 쓰던 어떤 방법으로. 근데 그렇게 직관에 따라서 쓰는 방법이 우리를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단계까지 오르는데
빠른 시일 안에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느냐, 주지 않느냐를 살펴본다면 주지 않을 때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법서를 공부하면 그 작법서대로 한번 실행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어떤 캐스팅을 통해서 스타라는 거푸집에 역할을 녹여놓는 방법을 일단 체득하고 나면은 원하는 때 언제든 그 거푸집, 내가 상상했던 스타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던 그 틀을 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캐릭터를 흥미롭게 호감 가는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는 캐스팅에 의존해서는 또 안 된대요. 그래서 캐릭터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한물간 삼류 배우가 그 역할을 연기한다고 하더라도 관객들을 관심이 그에게 쏠릴 수 있도록 만들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스타가 반드시 하면 안 되는 어떤 행동들에 대한 일관성을 녹여주라는 거죠. 보기에는 카리스마가 없는 스타들을 캐스팅하려고 노력하래요. 그래도 여전히 주인공에게 관심이 가는가, 여러분의 시나리오 속의 주인공이 관심을 끄는가 한번 체크해 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제대로 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 캐릭터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때래요. 명심하라고 합니다. 주인공이 반드시 호감 가는 인물이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호감 가는 인물일 필요는 없지만 첫눈에 반할 정도로 매력적인 인물이기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번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캐릭터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방법으로 어떤 사람을 캐스팅해서 여러분이 주인공이 하는 그 인물들이 하는 이야기를 한 번씩 따라가 보세요. 만약에 이병헌을 캐스팅하는 시나리오를 썼다고 해요. 이병헌 배우님을 캐스팅하려고 했는데 그분이라면 하지 않을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걸 빼야 돼요. 그분이라면 반드시 할 것 같은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이 연기한 어떤 배역이라면 이 행동은 할 것 같은데 안 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완성된 캐릭터를 좀 더 멋진 캐릭터로 만들기 위해서 캐스팅을 염두에 두고 고려하기 한번 봤고요. 매일매일 성장하고 행복한 작가가 되는 글쓰기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삶을 살면서 내가 글을 쓰다가 침체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요즘 대사를 쓰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에 빠져 있답니다. 그럴 때 생각을 해요. 나는 왜 대사를 못 쓸까? 나는 왜 대사를 못 쓸까? 나는 왜 대사를 못 쓸까라고 생각하면 책상 앞에 앉는 것 자체도 굉장히 두려워져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대사를 잘 쓸 수 있을까? 어떤 것이 더 필요할까? 나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나는 어떤 것을 좀 더 눈여겨볼까?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실력이 침체되고 고정된 채로 우울한 시간이 생기지 않고 더 발전적인 방향의 행동을 할 수 있는 에너지들로 채워지면서 성장하는 하루 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글쓰기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여러분 캐릭터를 좀 더 매력적으로 한번 오늘 점검해 보세요. 안녕.